아이폰 에어, 갤럭시 S25 엣지 얘네 어쩌죠? 벌써 단종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써보니까 진짜 진짜 너무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에어와 갤럭시 S25 엣지 둘 다 내돈내산으로 출시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장시간 써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리얼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둘은 매우 얇고 가볍다는 부분에선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사용에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신제품들이 벌써 왜 단종 소식이 들리고 있는지, 그 이유와 둘 중 하나만 산다면 그래도 어떤 제품을 더 추천드리는지 실경험, 장단점 위주로 가장 쉽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자, 먼저 디자인과 실사용감부터 얘기해 볼게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둘 다 매우 얇고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다른 제품 대비 손목 부담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립감도 좋아서 저는 집이나 사무실에선 무조건 에어나 엣지부터 찾아요. 얇고 가볍다라는 게 저한테 이 정도의 메리트구나, 이 제품들 덕분에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아이폰 17 프로맥스도 밖에서 잘 썼는데 집에서 들어오면 이게 막 벽돌 같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도 화면 크기가 커서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장시간 쓰기엔 확실히 부담이 돼요. 특히나 이 두 제품은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주머니가 거의 튀어나오지 않아서 섹시하기까지 하죠. 후면 디자인도 이 정도면 전 매우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미세하지만 두께는 아이폰 에어가 0.2mm 조금 더 얇고요. 엣지는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 둘 다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다만 이 둘 크기는 사이즈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생각보다 커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기본 모델 사이즈가 딱 맞으셨던 분들은 엣지와 에어가 화면이 훨씬 커서 보기엔 좋지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화면 크기는 아이폰 에어가 6.5인치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일부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몰입감이 조금 아쉽고요. 갤럭시 S25 엣지는 6.7인치로 조금 더 크지만 펀치홀로 화면 잘림이 거의 없어 화면 몰입감이 반대로 더 좋아요. 둘 다 1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이 매우 부드럽게 되고 꺼진 화면에서도 시계화면이 보이는 올레이존 디스플레이, AOD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단 아이폰 에어가 최대 밝기는 야외 기준 3000니트라 조금 더 밝은 곳에서도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콘텐츠 몰입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스피커잖아요.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가 훨씬 좋아요. 우선 물리적인 차이가 심합니다. 에어는 모노 스피커로 스피커가 하나고요. 엣지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로 상단과 하단에서 소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볼륨 크기도 스피커의 품질 차이도 훨씬 좋아요.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여기 부분은 압도적으로 엣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에어는 단일 광각 카메라 하나밖에 없고 엣지는 초광각과 광각 두 가지 화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에어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범용성과 사용성이 우수합니다. 사실 저도 진짜 이 정도 차이일 줄은 몰랐는데 평소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게 어디 여행 가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너무 역체감이 심한 거예요. 에어는 단일 화각이라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기본 광각 품질은 매우 준수하지만 매일 광각 렌즈조차 엣지는 무려 2억 화소까지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사진을 메인으로 사용하신 분들에게 훨씬 더 좋고요. 확대해도 사진 품질이 거의 깨지지 않아요. 또 최대 줌은 사진에선 둘 다 10배지만 동영상은 에어는 최대 6배, 엣지는 최대 10배까지 줌을 당길 수가 있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영상으로 담을 때도 훨씬 더 엣지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촬영 품질은 갤럭시 S25 엣지가 좀 더 밝게 나오지만 색감은 채도가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에어는 조금 밝기가 어둡긴 하지만 눈으로 보는 듯한 색감과 비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손떨림 방지는 엣지가 좀 더 우수했는데요. 확실히 계단을 편하게 내려가면서 찍어도 아이폰 에어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엣지는 프로 모드로 나한테 딱 맞게 조리개 값이라든지 셔터 스피드 등 다양한 값을 조절해서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저에겐 좋게 다가왔습니다. 음식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여기서도 확실히 갤럭시 엣지의 색감은 좋게 말하면 되게 분명한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살짝 나요. 이 부분은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다양한 환경에서 찍어봐도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밝기, 색감을 원하신다면 아이폰 에어 쪽이 좀 더 좋습니다. 단 전면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에어가 좀 더 좋았는데요. 화소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참 편했어요. 이건 가로로 돌리지 않더라도 사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가로 비율로 촬영도 할 수 있으니까 저같이 전면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편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가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더 촬영하기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측면에 카메라 제어 버튼입니다.
버튼입니다. 이 버튼으로 인해서 따로 밖에서 장갑을 벗지 않더라도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확실히 엣지도 장갑 화면에서 카메라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훨씬 더 빨리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줌인 줌아웃도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하게 에어가 할 수 있어요. 다만 에어에서 가장 아쉬운 건 사실 아이폰 고질병인 고스트 현상입니다. 이렇게 조명이나 빛에 들어간 글자에도 빛의 잔상이 보이는 고스트 현상이 똑같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좀 의아할 정도예요. 그래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후면 카메라 영상을 주로 찍는 저에게는 엣지의 사용 경험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발열, 성능까지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둘의 배터리 용량 차이는 아이폰 에어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둘의 실사용 시간은 에어가 좀 더 길거나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우선 약 1시간 동안 고사양 게임을 안 쉬고 플레이해봤는데요. 1시간 뒤 남은 배터리 잔량은 둘 다 약 87%, 즉 그만큼 에어에 들어간 A19 프로 칩셋의 전성비가 훨씬 더 좋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실제로 깃배치 점수 차이를 보면 아이폰 에어는 평균 싱글 3000대 중반, 멀티코어는 9000대 초반, 엣지는 싱글코어가 2000대 후반, 멀티코어는 7000대 후반이 나옵니다. 게임 성능 테스트하기 위한 3D 마크 테스트에서도 점수는 에어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안정성은 엣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열은 어떨까요? 발열 또한 둘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고사양 게임 구동 시 정면은 에어가 살짝 더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둘 다 장시간 고사양 게임을 하더라도 발열 때문에 불편함을 거의 못 느낄 정도예요. 그리고 깃배치 테스트에선 에어가 엣지보다 전면 온도가 훨씬 낮았고요. 오히려 후면이 약간 더 온도가 높았습니다. 4K 동영상 녹화를 했을 때는 반대로 에어가 엣지보다 온도가 훨씬 낮았어요. 참고로 이건 제가 스마트폰을 극한의 환경까지 밀어붙여서 발열과 성능을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정도 발열감은 느끼시기 어려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7 기본 모델과 갤럭시 S25 울트라나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둘의 배터리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무려 약 1,600만원 정도 사비를 들여서 제대로 테스트했으니까요. 위에 카드 눌러서 꼭 확인해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각보다 엣지와 에어가 사용시간이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올데이로 쓰기엔 무리가 있지만요. 자, 다음은 편의 기능과 AI인데요. 둘은 우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통화 녹음, 삼성페이? 아니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맥세이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이나 집에 맥세이프 거치대나 충전기를 정말 많이 애용하는데 갤럭시에선 맥세이프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매해서 장착해야 맥세이프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의 장점인 두께나 무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에어는 기본적으로 맥세이프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맥세이프 하나 때문에 엣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슬림함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어요. 그 외 당연히 편의 기능은 갤럭시가 삼성페이 통화 녹음, 윈도우 PC와 호환성 등 국내에서 쓰기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폰은 에어드랍 같이 애플 생태계에서 매우 쓰기 편하지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국내 기준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훨씬 더 편하죠. 특히 저는 AI 기능은 현재 갤럭시가 훨씬 더 아이폰보다 우위에 있다고 봐요. 사실 갤럭시는 예전부터 꾸준히 구글과 협업해 오면서 현재는 제미나이가 갤럭시 전반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측면 버튼만 길게 꾹 눌러서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제미나이는 정보 정확성과 업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진보되었습니다. 반면에 애플 인텔리전스 AI는 똑같은 정보를 물어봐도 확실히 제미나이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나 무엇보다 국내에서 애플이 얘기한 모든 AI 기능을 쓰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못 쓰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은 주로 챗 GPT만 놓고 쓰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이런 인터넷 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AI 이미지 생성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거를 둘 다 이렇게 눕기를 따가지고 AI 이미지 생성을 하는 걸 제가 해외 유튜브까지 그런 쇼트를 정말 많이 봤는데 갤럭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생각엔 이제 애플은 AI에 대해서 확실히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를 못 이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디자인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플 이벤트라든지 WWDC를 봐도 AI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거의 디자인 얘기만 했었고요. 최근까지.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1위 회사조차 처음 시작 지점에서 뒤처지고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오픈 AI 같이 신생 기업한테도 밀리고 손을 빌려서 협업을 유도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무섭기까지 하죠. 어쨌든 결론은 편의 기능과 AI는 전 자신있게 갤럭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가격인데요. 갤럭시 S25 엣지는 256GB 기준 1,496,000원, 아이폰 에어는 1,590,000원. 생각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 17 기본과 갤럭시 S25 기본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싼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돈이면 그냥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이나 아이폰 17 기본 모델 사지 뭐하러 이걸 사냐 싶죠.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 두 제품이 단종 얘기가 나오냐?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판매 부진입니다. 가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진정 원했던 건 저도 그렇고 원래 있던 기능, 카메라라든지 배터리 사용시간 다 그대로 쓰면서 얇고 가벼운
가벼운 제품을 원했던 거죠. 뭔가 이 하나하나씩 카메라 이것 빼고 뭐 저것 빼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짧아지면서 가격까지 비싼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서브폰으로 쓰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가격이면 솔직히 그냥 기본 모델 하나 더 놓고 서브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 외부에서 사용하면 배터리 효율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평소보다 더 짧게 느껴져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쓰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최대 성능치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스마트폰 대비 더 빨리 배터리가 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제품은 가볍게 쓸 수 있는 서브폰으로 추천하지 메인폰으로 이거 하나만 딱 쓰기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나는 카메라도 뭐 딱히 안 켜고 배터리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무조건 얇고 가볍고 이쁜 게 좋아하시면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얇고 가벼운데 카메라가 더 중요하고 삼성페이 통화 녹음은 절대 포기 못해 하시면 당연히 갤럭시 S25 엣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버튼이라든지 맥세이프가 너무 필수고 나는 애플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하시면 에어를 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지금 단종 얘기가 나온 이 제품들을 아마 내년에 새로운 후속작을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 건 맞고요. 저도 실제로 두 제품 구매해서 지금까지 집이나 사무실에서 거의 메인으로 매일매일 사용할 만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래도 가볍고 얇다라는 이 장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이걸 대체할 만한 제품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저라면 결론적으로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S25 엣지를 선택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피커 부분과 카메라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국내에서 쓰기에는 어쨌든 삼성페이나 통화 녹음은 거의 필수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이 두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삶에 유용한 꿀템과 제품의 핵심만 알고 싶다면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군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빠이!